여러분, 불황이랑 공황, 이 두 단어 뉴스에서 진짜 많이 듣잖아요? 근데 솔직히 들을 때마다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이게 그냥 좀 더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일까요? 사실은 아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늘 제가 그 진짜 차이점이 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죠. 불황, 대공황.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냥 공황이 더 심각한 불황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일단 제일 흔한 정의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엔 숫자로 구분하는 게 왜 완벽하지 않은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단어들 뒤에 숨겨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진짜 차이점, 바로 원인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바로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죠. 아주 간단한 규칙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불황이다라고 말할 때 쓰는 일종의 공식 같은 거죠. 한 나라의 경제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GDP가 2분기 연속,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상황. 이걸 딱 불황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경제가 힘을 잃고 쪼그라들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신호로 보는 거죠. 네, 이게 불황의 일반적인 정의인데, 그럼 공황은요? 불황보다 훨씬 무서운 거라는데, 이건 어떻게 정의할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조금 더 재밌어집니다. 이제 숫자를 가지고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보통 경제학자들이 이건 공황이다 라고 말할 때 보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GDP가 무려 10% 이상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침체가 3년, 그러니까 36개월 넘게 계속되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아, 이건 그냥 불황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숫자 규칙이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실제 역사에 대입해 보는 거죠. 먼저 전설의 미국 대공황. 이건 뭐 GDP 감소폭, 지속기간 둘 다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공황이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에요. 다들 아시죠? 그 길고 고통스러웠던 시간. 근데 놀랍게도 이 숫자 기준으로는 공황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기준 다 충족을 못하거든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대공황 때 경제 규모가 말 그대로 3분의 1 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마이너스 30%. 와, 이 숫자는 그냥 경제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가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뜻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공황이 맞죠? 그런데 일본을 보세요. 그렇게 힘들었다던 잃어버린 10년 동안 가장 심했을 때가 마이너스 3.4%였어요. 물론 이것도 엄청 힘든 거지만 마이너스 30%랑 비교하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일본의 그 긴 침체를 공황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숫자로만 따지는 게 완벽한 방법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불황과 공황을 가르는 진짜 핵심은 뭘까요? 이제부터 그 진짜 비밀을 파헤치러 가보겠습니다. 그 정답의 힌트는요, 의외로 역사 속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굳이 경제가 나빠지는 걸 불황이랑 공황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게 됐을까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건데요, 사실. 옛날에는 불황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어요. 1930년대 이전에는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냥 다 공황,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모든 경기 침체를 그냥 공황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러다가 1929년에 정말 역사에 남을 끔찍한 붕괴가 터지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이라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라는 말을 붙여서 대공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공황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섭고 끔찍한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웬만한 경기 침체에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의 불황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언어적인 순화인 셈이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진짜 차이점은요, 경제가 얼마나 나빠졌냐, 얼마나 오래 갔냐,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에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얼마나가 아니라 왜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불안과 공황은 비유하자면 그냥 감기랑 암처럼 아예 다른 종류의 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자, 일반적인 불황부터 볼게요. 이건 보통 중앙은행이 경제가 너무 과열됐네, 좀 식혀야겠다 하면서 일부러 금리를 올릴 때 찾아와요. 원인이 뚜렷하죠? 그러니까 해결책도 비교적 간단해요. 다시 금리를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공황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거품이 끼었다가 그게 뻥 하고 터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건 단순히 금리 좀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기죠. 아마 이 설명을 들으시면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죠. 미국의 주택 시장, 즉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공황의 원인, 즉 자산 거품 붕괴로 인한 침체의 가장 대표적인 현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2008년 이후에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전 세계 경제가 헤맸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원인이 그냥 금리 좀 올린 수준이 아니라 거대한 자산 거품이 터진 거였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각국 정부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회복이 더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우리가 흔히 아는 GDP 2분기 연속 감소는 그냥 참고용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건 아니었고요. 둘째, 숫자로 공황을 정의하려니 일본의 사례처럼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었죠. 셋째, 불황이라는 단어는 사실 공황이라는 무서운 단어를 피하려고 나중에 만들어진 거였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진짜 차이는 얼마나 심각하냐가 아니라 왜 시작됐냐, 즉 그 원인에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만든 침체는 불황, 자산 거품이 터져서 생긴 건 공황,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경제 위기의 본질이 숫자가 아니라 그 원인에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다음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단순히 GDP 숫자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 어디에서 거품이 자라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피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